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 두려워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 왜 교회가 현재 전도를 두려워하느냐. 교회 와서 보면은 별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출입해 있다 보면은 전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아주 중요한 모든 어떤 믿음의 최상의 어떤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느냐? 결국 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대한 사명이 일단 있는 거로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전도하지 않는 문화가 아주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단은 많이 못 들어서 그렇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이제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접목되어지고, 신앙이라는 것은 정도에 대해서 판단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자체도 알고 보면은 인류사회에 포함되어 있고 국가사회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사회라고 하는, 또 다시 말하면 인류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영향받는 하나의 구도가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고 간에 전체가 다 그 안에 다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어떤 틀에 전 인류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회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전도라고 하는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전도도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야 안정적으로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도는 교육하고 전혀 별개인데, 전도 자체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류 문화가, 인류 사회가 교육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항상 배워야 적용하고, 배워야 일을 하고, 배워야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육의 흐름을 통해서 전도가 전달되어지고, 전도가 이수되어지고, 이렇게 전수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철저하게 인류 사회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앞선, 나 항상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이상에는 코로 숨을 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지으신 분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의 본질이 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나타내야 되는 근본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하고 관계가 없는데, 교회가 전도에 대한 문화가 없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의 영향, 이것이 언제부터 두드러지게 우리 인류사에 있었느냐. 이 교육의 영향은요, 이 영향이 우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좀 와닿는 것은 우리는 이건 하나의 연결해 봐야 돼. 18세기에 이게 산업혁명하고 관계있어요. 18세기의 산업혁명, 여기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라 하는 그 구조에 지금도 우리가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 넘어가고 있는데,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농업이나 그전에는 농업이고 뭐 수산업이고 하는 일반 자연적인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채취하고 먹고 입고 쓰는 것을 하나의 산물로 해서 이게 유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는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자 하고 만들면 이것이 유통이 되는 게라. 이게 산업이에요. 농산물은 땅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자라야 될 때까지 기후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기다려야 돼요. 기술을 아무리 거다가 갖다 붙여도 하늘과 땅에서 그러고 기후가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 관계성에 벗어나면요 농산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유통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무역이라 하는 그 자체도 무역이 없는 건 아닌데 무역이 되어지는 그 자체도 철저하게 기존에 있는 인간의 범위에서 벗어난 인간의 한계가 아닌 자연소산해하고 늘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그 양만큼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되어지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면 같은 공장이 여기도 똑같은 물건을 만든 생산품이 공장이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전수하면 다른 공장에서도 또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파급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배운다. 알아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배워서 내가 지금 산업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공학 이론이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뭐 대학이고 학교 교육이 돼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고등학교 중학교 배우고 고등학교 배워서 대학에 올라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레벨을 해서 저 사람이 대학을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다 중학교 나왔다 국민학교 나왔다 이래 되면은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것이 딱 고리가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 할 때에 학벌이 어디냐, 학벌 중에서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것을 누구 밑에서 배움을 받았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영향이라, 상황이라. 근데 이런 상황을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활동 가운데서 일상생활에서 늘 젖어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전도 사명, 또 그러 전도 무대가 안 돼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발견해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전도라는 것을 새로 딱 인식하게 되면 기존의 교회가 전도 문화가 안 돼 있고 전도 환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전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산업혁명의 영향에 있어처럼 인식을 하는 어디서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건 누가 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어떤 틀을 가져서 딱 갖다 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산업적인 구조로 가고 이론화 되어지면 이게 되는 거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누가 좀 안 가르쳐 주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데가 있나요?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동안의 전도 문화가 교회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육이라는 구조로 있는 인류사회,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먼저 배워야 된다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요, 잘 생각해야 돼. 잘 연결해야 돼. 신앙이 있다면서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뭘 해라. 일을 놔놓고, 일이 딱 주어졌는데, 저 일을 나는 못해. 할 수 있어. 저거 나 경험 있어. 어떤 일을 놔놓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이 일을 놔놓고 나는 안 배웠으니까 못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냐.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사람에게 맡겨져서 할 만한 일이다 해서 주어지는 일이라 하면요, 인간으로서는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다가보고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요,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만나는 일이라니까, 일.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런 일을 해봐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학교에서 안 배웠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배운 것의 수준에서 맞춰서 요 일을, 주어지는 일을 거기서 자기가 막 씨름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라, 잘못된 자세. 배운 수준에 의해서 접근하고 아무리 뒤다봐도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그 책에서 안 나오는 것 같으면요,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인 거예요, 한계. 저 스스로가 인간의 일 자체를 한계성 속에다 묻혀두는 것이 이 교육의 약점이라, 약점, 단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상태라 그러면요, 바로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금 인간 세상에 있는 이 교육적인 틀, 나라마다 전 인류가 이 교육적인 틀로 갖고 지금 전 세계 인류를 지금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통합시키려고 하는 글로벌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교육이라는 구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래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인류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모든 인류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게 쪼개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합해가는데 그 구조를, 교육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치고 나와야 된다니까. 요 일을 치고 나가는데 이 전도는요, 일조차 아니란 말이야. 이건 일. 요거는 일은 사람이 맡기는 일이잖아, 사람이. 해본 경험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일을 두고 한번 해봐 하고 주는 건데, 내가 못 배웠다고 발버둥 칠 수 있고 조금 경험이 있으면 내가 해볼게요 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전도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야,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게 전도란 말이야, 전도.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인간은 단순하게 도구란 말이야, 도구. 하나님의 일로서 이 전도는 철저하게 누구 사역이냐? 성령님의 사역이라. 이것이요, 자꾸 익혀지고 자꾸 듣고 그래서 뭐 어디든지 톡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일을 적는 거예요. 안 들어봤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많이 안 들어봤으니 그런데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이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듣게 하는 거지. 이게 뭐 가르치고 뭐 교육이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아닌, 그러면서 인도하는,
주체자 되어야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에게 그냥 의존해야 돼요. 맡겨야 된다니까. 이게 구조가 전혀 달라요. 교육은요, 예를 들면은 교과서를 하나 놓고도 국가에서 만드는 국정교과서라도 가르치는 성실에 따라 다르고 배우는 학교에 따라 다르고 배워지는 학생에 따라서요, 똑같은 교과서고 같은 해에 나온 거라도요, 이게 나중에 알아듣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 갖고 레벨을 매긴다니까. 공부 잘해서 평점 내고 평점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의존하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언어가 다 달라도 성령님이 의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나타나야 될 열매는, 이건 지향하는 방향은요, 일정하는 거예요. 일정.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전도에 대한 상황은요,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그와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열매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열매에 대한 그 내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쓰임받는 모양은요, 각양각색 틀리도 그렇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동일한 열매를 향해서 지향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실험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 전도한다 하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부딪히는 내용이요, 이거하고 접근해서 나오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있었다니까, 경험이. 우선요, 전도대 이래 파송해하고 갔다 와서 전도 보고하러 가면은, 그거 보고하면서 그러는 거지. 오늘 많이 배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스톱시키잖아, 바로. 항상 누구든지. 앞에서 보고한 사람이 목사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전도하고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배웠다는 말로 바로 스톱시키잖아. 학생들이 잘 알잖아요. 스톱! 딱 말하면 그럼 사람들이 알지. 지금 배웠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자꾸 예를 쓰는 거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 듣고 하면 본인도 나중에는 추첨해갖고 말을 배웠다 가라가라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말을 바꾸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문화라니까.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니까. 자꾸 들어야 돼. 근본적으로 이 근거는요, 성령님이라는, 성령님.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요,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아무도 주를 못한다. 아무도 주를 못한다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입에서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에 가보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하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그보다 엄한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거서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느냐, 누가 배우지 않느냐, 누가 안 가르쳐서 나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어탁, 핑계, 못 배웠으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당연한 일로처럼 넘기려고 하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가르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책임이 있지, 자기는 못 배워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 빼말라고. 절대 발 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이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쭉 가다가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 선지자들이 왜 보냈느냐? 죽은 사람들이 가면 더 안 낫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표현을 보면은 이미 저들에게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이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내 스스로 주어지는 이 선지자 자리, 내 스스로 주어지는 이 전도자 자리를 내가 교육이란 틀 속에 내가 뭉쳐가지고 그것을 들쳐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딱 파묻혀 있는 거지. 파묻혀. 하나의 교육이란 틀 자체를 그 속에 무슨 달걀 계란 껍질처럼 그 속에 있는 노란자이처럼 안전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한 교육이란 틀 자체 깨지면 아무짝에도 썰지 못하는 그게 좀 자기 자신을 따라해서 내가 제일 안전해 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길 바래요. 깨지길. 이런 말이 나오길 하기 위해서 이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이 교육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10번 더 하느냐. 아까 같은 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와서도 그런 보고를 하지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제일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못 들었는데 아무도 내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안 했는데 여기서 핑계를 대보낸 거예요. 이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도 그랬잖아요. 많이 못 들은 이것 갖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울산에 있을 적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참 울산에 갈 때마다 전도 명함 전도지를 들고 왔고 옛날에 친구들한테 제발 전도하자고 녀석 깨늦게 이야기한다. 그런 속에서도 내 스스로도 아무도 이야기 안 했다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잘 옳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퍼뜩 드는 거예요. 왜 내한테 누가 이야기 안 해주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보면은 깨닫고 하면은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누적되어지는 나의 표현이지 그건 절대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지. 우리가 이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회, 이 제도 속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 분야가 엄청나게 두텁거든요. 이 벽을 못 뛰넘어가지고 애들 하여금 학교 교육도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학부모들이 교육 그래요. 유치원,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 과정을 그리고 대학 나와도 또 무슨 스펙 쌓는다고 학원 다니고 여 들어가고 해외 유학까지 가고 이 교육은 왜 하느냐?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명, 직장 때문에 그래. 직장. 그리고 일 때문에 그렇다니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해 나갈 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에 묻혀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주어지는 그 한 생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히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인간이 써야 될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범위의 능력은요 거의 대부분이 소실당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배웠느냐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이걸 넘어야 된다니까. 이걸 깨달으면서 넘어져야 된다니까. 학교 교육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자원이 없어서 그래요. 자원. 교육 자원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가야 선생이 있고 학교에 가야 뭔가 가르치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교육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국가사회가 일정한 레벨을 주나면요 사람들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하는 이런 구조로 일직선으로 주어져 있는 이 교육 자체 이런 작업을 해놔갖고
등급을 나가지고 초등학교 나와야 중학교 가고, 중학교 나와야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나와야 대학 간다 하는 이런 계층을 만들어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서 요기를 맞추는 거예요, 요기를. 이 사람 중학교 나와서 이만큼 할 거다. 고등학교, 이거요, 잘못이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일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배움하고 관계가 없어야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다니까. 당신이 뭐 얼마나 경험이 있다고 그래 말하냐 하겠지만 제가 그 사례를 들라 그래, 일단은. 내가 내 사례를 들어줘야 하나의 이런 데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요. 경남 진해잖아요, 진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으로 해가지고 대학에 대한 경험을 그때 딱 생각한 거예요. 대학에 대한 경험을. 공고를 지망할 때마다, 중학교에서 공고를 지망할 때마다 우리 선친께서 직장 없이, 참 그럴듯한 어떤 회사 하나 없이, 그때 회사가 없으니까 월급이라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만날 어디 일하가면 하루 갔다가 하루 벌어도 오더니 요거가 그 당시에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도시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중학교 갔다. 중학교도 안 가면은, 중학교 못 가면 같이 일하러 가려고 했는데 중학교 갔다 가라니까 중학교 갔으면은 고등학교는 지대로 직장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가라. 이게 최고의 희망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공고에 가서 직장 얻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이것이 사회에서 제일 이게 앞장서는 일인갑다 하고는 무조건 중학교 가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를 공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공고를 가보니까,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그때서 이 뭔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대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 때 대학을 소리를 안 듣는 건 아닌데, 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레벨이 이제 바로 앞에 코앞에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는데. 대학을 생각도 안 했죠. 처음부터 대학을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왔으니까 전혀 그때는 뭐 학문이 전혀 달랐죠. 그런데 그 대학을 못 가던 것이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하고 산업전문대학을 갔다면 산업전문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 2년제잖아요, 2년제. 이 산업전문학교도 회사에 다니면서 3교대 교대 근무하면서 가나니까 빠진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거지. 근데 그게 제가 전공이라고 하고 전문학교 전공을 딱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전공도 다를 때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그 면접하는 그 조금 전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기전력에 대한 공식이 머릿속에 딱 공식이 있는 대로 숫자 이야기하고 똑똑 이야기하니 그 뭐 실력이 있고 없고 간에 들어간 거예요. 지대로 실력가 가서는 여기 내가 들어갔겠어 이게. 지금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산업전문학교 나와가지고 현대그룹에 들어갔는데, 당시 현대그룹에 공장이 그 당시에는 일반 공장이 없으니까 현대그룹에 돈이 막 쏘이면서 현대건설 이런데 돈 들어오는 걸 해갖고 현대그룹 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엘리트 계층이 있는, 엘리트 계층. 현대그룹 안에 각 회사마다 엘리트 계층이 있는데, 여기 계층은요, 서울대 학생들이 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
한 회사에 서울대, 내에 있는 회사만 해도 서울대 출신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100명하고 여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서울대 안에서도 뭐 기수들이 있어갖고 몇 개 하고 뭐 거기서 총 대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줄 몰랐지. 요 안에 있으면서 내가 전공이 워낙 약하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항상 사무실에 가지고 내 사무실에 책상에 열어보면 제일 오른쪽 맨 밑바닥에 딱 서랍이 넓은 책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래 두꺼운 전공서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전공서적을 늘 이렇게 뒤지기는 거예요. 워낙 모르니까, 워낙 이 바탕이 약하니까. 여기 회사 다닐 때 전문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은 좋은데 전공이 전혀 달랐죠. 그때는 화공계통으로 내가 일을 했고 전공은 전기계통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기계통을 일하는 그 내용을 책 속에서 막 현장에서 제가 그걸요 2년인가 했어요. 2년인가. 다른 사람들은 막 문제 생겨서 그러면은 그 문제 덩어리를 딱 찾아와서 책 가지고 갖다 대고 비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고 국제법 IEC, IEEE라 그래갖고 IEE, 그다음 IEC, 그다음에 딘 규격, 독일 규격, 일본 규격, GS, KS 이런 규격들을 막 응용하면서 각 나라 규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냐. 선박 규격이 있는데 선박에 뭐 네마락하는 그런 규격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걸 갖고 만날 씨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뭐 그렇게 했다고 저거 뭐 열심히 하네 눈여겨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현장생활 이래 하다가 현장생활 2년 하고 있으니까 관리부처에서 내보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에 일을 좀 해라. 근데 그거는 설계에서도 못하고 현장에서도 못하고 내 아니면 못하는 그 일이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환급 업무라, 환급 업무. 엄청난 돈을 갖고 환급을 시켜서 그 돈 갖고 월급까지 줬다니까. 내가 움직이면, 저 송기사 움직여 보니까, 이제 월급 나올 때가 됐는갑다. 그래서 그때 사급기사가 되었으니까. 월급 나올 때가 되는갑다 하고 기다릴 정도로 이 환급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 내가 계산해도 환급 업무가 그때 그 당시에 받는만 해도 돈이 2억이 넘었으니까. 환급하는 돈만 해도 2억이 넘다니까. 어느 부서 어느 누구니 손 못 대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경험 있고 설계 내용을 알고 설계에서 자재하고 연결해서 외자재 들어온 내용하고 딱딱딱 매칭 안 되면요.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년인가 1년 반인가 딱 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나는 기술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설계를 부탁했죠. 내가 설계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일부러 내가 강권적으로 설계 업무를 하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설계부서 가니까 기라성 같은 경력 없는 사람들, 그게 뭐 대학 출신들 잔뜩 있는데 요 캐리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야. 근데 한쪽 구석에서 설계 이제 준비하느라고 막 이래 하고 있는데 2달인가? 한 2달 보냈나? 한 달 보냈나? 보냈는데 부서 정건을 보내네요. 부서 정건을. 그 부서 지금 있는 설계 부서에서 내가 어디라도 손 못 쓰는데 설계 부서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보내라 하니까 정말 능력 없는 그 부서에 한 사람으로서 막 배운다고 막 하고 있는 나를 상대방의 부서에서 설계 부서에 한 사람 보내라 하니까 나를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 간 부서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손기사라. 이제 설계부서 누가 한 사람 왔으니까 뭔가 해답이 있겠지. 그러고 내놨는 프로젝트 하나 있더라고. 한국전력에 제출해야 될 도면인데, 독일에서 지금, 이 자료가 설계를 할 수 있는, 한전에 제출할 설계할 수 있는 자료가 그 독일에서는 보냈다 가는데, 이제 라이센스 맺은 그 회사에서는 보냈다 갔는데,
해서서, 그 해서서는 이걸 만들질 못하고 있는 거야. 자료가 왔다 가면 내한테 던지는데,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연수를 가야 될 판이고, 지금, 승인 도면을 빨리 제출해야 되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당신 설계부서 있으니까 한번 붙잡아. 그 내하고 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라. 아무도 내가 테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뭐. 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 부서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내한테, 새로 간 내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를 또 받아보니까, 도구로 된 도면 자체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있는데, 표현 방법이 이거를 기존의 설계 부서에서 해석할 만한 어떤 능력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도면 형태를 안 반하니까 이걸 갖고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도면 가지고, 울산에 그 당시에 변전소라는 변전소는 제가 다 뒤집었어요. 그런 기계가 있다. 그런 기계 우리가 지금 납품해야 될, 한전에 납품해야 될 기계가 있다 하면 그 변전소 전화해가지고 있느냐 하면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쓰고 있는 도면 자체를 내가 확인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독일에서 온 도면하고 어떤 부분이 맞느냐 하는 이거를 내가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어떤 변전소가 하니까 그거 하나를 카피해서 쓰더라고. 아, 요런 거 카피 됩니다 하면서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실하고 그거하고 계속 비교해보고 변전소 돌아갈 때 다 돌아다니고 사무실 와서 하면서 아, 이 독일 도면이 요런 내용이구나 하는 개념이 딱 서면서 독일 도면을 다시 도면 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고 끝날 때 되니까 과장 되는 분이 서울에 같이 출장 가자 그러더라고. 뭐 출장 갔지 뭐. 갔는데 밤에 여간에 한전 사람이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딱 갔는데 그 앞에서 내가 내보고 브리핑을 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든 도면이니까 뭐 이런 설명을 쭉 하고 나니까 한전 사람 몇 명이 체크를 하면서 아,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답은 했지. 근데 그게 저는 그 당시 어떤 절차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인 도면 받는 절차더라고. 내가 출장 갔다 왔는데 내 모르게 과장선을 통해서 성인 도면이, 성인 돌아간 도장이 딱 찍힌 도면이 한 장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지. 어느 정도 중요해. 이것이 이 성인 도면 하나 만들려고 지금 서울대학생이 현대그룹의 당시에 영어 시험을 치는데 4개월 만에 한 번씩 영어 시험을 치요. 3개월 만에 한 번씩인가 이 시험을 치는데 가장 점수 높은 사람이 그 부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그 사람을 두고 지금 이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까지 뭐 아주 달달한 사람이니까 도구 강사할 정도로 있는 사람이 거기에 떡 있는데 그 사람이 영어 최고로 잘하지 도구 강사지 그 회사에서는 참 인물 중에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 성인 도면 만들라고 그 부서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다듯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나타나고 성인 도면 만들어 오니까 이 사람을 독일 보내서 성인 도면 만들어 온 그 일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 내보고 독일 가라는 거예요. 성인 도면 다 됐는데 이미 산 사람을 보내기로 돼 있으니까 성인 도면 못 만드는 사람보다도 만드는 당신이 가는 게 하나라도 뭔가 더 알고 오지 않겠나. 그래가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이 갔는데 나는 이미 다 완성해놨고 가버리고 할 일이 없는 거고 다른 두 사람은 또 같이 세 사람이 왔는데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구조, 하나는 전기설계 요 내용을 갔는데 나는 그냥 뭐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들 가서 이 큰 기계가 어떻게 해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그 기계가 그냥 움직이면은 대차에 떠 얹어서 가면은 어떻게 해서 물건이 나중에 저 뒤에서 생산품이 되고 마당으로 나가는 이것 자체가 나는 신기해가지고 그거 한번 연구를 하자 싶어서 나는 내가 혼자서 그 물건 따라다니는 그 일만 한 거예요. 이미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엘리트 서울대생을 제치고 제가 연수를 가나니까 서울대 출신의 그 회사에 대빵되는 이사분이 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연수 마치고 오기를.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연수를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급하는 길목마다 전부 다 그 부수장은 서울대니까 부수장한테 전부 다 일침을 놔가지고 연수 갔다 오고 난 뒤에요. 나는 좀 힘이 좀 패일 줄 알았더만 오히려 내 근무지는 더 바닥으로 몰랐어. 그때는. 왜 회사가 아니 내가 연수까지 갔던 이런 사람을 왜 회사가 이런 구석에 처박아놨고 어디 뭐 썰려고 하지도 안 하고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그런 부서다가 떡 몇 개나 놨고 다른 사람들 그때 이제 진급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진급해가지고 연수까지 갔던 사람이 뭐 저런 일 맡고 있어 그러면서 막 비웃고 그러더라고. 몰랐지 그게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았죠. 이 서울대 사람을 제키고 나름대로 서울대 사람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회사에 나름대로 한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내가 거꾸로 때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경쟁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 값도 오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저로 하여금 결론이 나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요 우리가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요 이야기는 요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느냐 내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인에는 대학에 의대 나와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천만에 아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태 자체에 대해서 만드신 하나님에서 인정하는 이것이요 어떤 학문보다는 이게 최고라니까. 이게 우선이라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기가 가진 능력들, 또 일을 해야 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진취성, 이런 거하고 접근시켰어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자라왔던 그 환경 속에서의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성들, 이런 것이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요, 얼마나 우선적인지 모른다니까. 이래도 그렇다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한 성령님을 나타내는 일은 철저히 바로 대놓고, 요거는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일인데, 나는 단순한 도구라니까, 도구. 입만 빌려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말로 한글로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다른 나라 같으면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 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언어 빌려주는 거예요. 언어 빌려주는 거. 이거 우리 철저히 된다니까. 교육. 내 이야기를 자랑으로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이라. 이런 경험. 학문의 레벨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안 있다 이거 없애라는 거죠. 제 같은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깨진다 하면요 이건 자랑 수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창의력과 그 일에 대해서 맡으려고 하는 그 자세라는 것은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한 능력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출신, 지역 여기서 선 자르는 그것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는가 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합니다. 전 교육까지 너무 긴 시간을 이야기했는가 좀 실례되기도 한데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